네, 안녕하세요. 리서치 헬퍼 박 대표입니다. 이제 평가 대부분 끝났을 거고, 지원 사업이 선정되신 분도 있을 거고,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내가 지원 사업에 떨어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보시고, 다음에 지금 지원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 이거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원 사업에 왜 떨어졌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평가할 때 기준이 두 개라고 있죠. 하나는 사업성,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성이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만들 거다. 왜 그냥 외주주면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가 아니라 어떤 기술을 도입해서 이렇게 만들 겁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술성이라는 부분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사업성이라는 거죠. 이 사업성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크게 잡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사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우리가 정부로부터 지원 사업을 받을 때 정부 지원금이 2천만원, 그 다음에 5천만원, 1억, 다양하게 지금 이 아이템을 평가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금액이 다 달라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지원을 해줬는데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고용도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야 뭔가 다시 돈을 쓰는 형태가 될 텐데, 나는 기술 개발한다고 이걸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더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다 보면 결국엔 매출이 안 난다는 거죠. 그 매출이 안 나는 것 때문에 그럼 여기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심사위원들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은 이 사업성이라는 부분인데, 이 사업성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를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목표 정하는 게 우리는 사업계획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창업하고, 이게 창업을 보통 이제 지원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6월에 협약을 합니다. 6월에 협약하고 나면 이 이후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냅니다. 이걸 언제 낼 거냐? 이거 내는 부분들 시점도 사실 중요한데, 보통은 저희가 다른 기업들 보면 7월에서 9월 이쯤에 지금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 매출을 내야 되는 시간은 사실은 7월 달에 냈다 그러면 8월 달부터 12월 요 사이에 매출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실제 그러면 지원 사업을 받아서 뭔가 기술 개발하고 나면 결국에는 이 8월이 아니라 거의 한 11월 이쯤에 서비스 오픈이나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판매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면 결국엔 팔 수 있는 개월 수는 몇 개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인 매출이 되게 작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들을 먼저 이해하고, 그러면 이때 얼마의 매출을 낼 수 있냐. 한 개 제품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다. 그러면 1,000만원짜리를 우리는 2개 팔 겁니다. 그러면 곱하기 2개 이렇게 하면 우리는 2천만원 매출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2개를 누구한테 팔 거냐?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창업하고 초반에는 이렇게 팔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해했고, 그러면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내년 거는 이제 불확실한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사실 어떻게 되든 사실 크게 상관이 없긴 해요. 예, 나중에 확인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다음에 해줘야 될 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25년도 2000, 그러면 26년도는 대략 몇 개를 팔 거니까 우리는 한 1억 너무 적나요? 한 2억 정도 매출 낼 거고, 그러면 이제 27년도는 그래도 이제 커져야 되니까 한 6억 정도 판매를 할 거다. 그런 이제 어느 정도의 계획이 나와줘야 매출이 성장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누구한테 팔 건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계획성이 좀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부분들, 장기적인 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를 이제 우리는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다가 팔겠다 또는 대기업에다가 팔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줄 업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타겟 고객이 있으면 그 고객에 대한 분석이 잘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정부에다 납품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에 어떻게 납품할 줄 모르면 질의응답에서 이게 표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조사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자, 대기업에 납품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납품하는지도 모르면 그냥 우리 제품 좋으니까 대기업에서 사주겠죠. 이런 것들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것들 질의응답에서 다 이제 걸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서 상에 대기업에 팔겠다, 아니면 이제 정부기관에 팔겠다, 해외에다가 팔겠다라는 부분들은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그런 맨파워가 있어서 잘 팔 수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질의응답 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사실 대답이 이상하네, 이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 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기술성은 아예 무시해도 되냐? 그건 아니죠. 기술성은 우리가 이제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차별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차별성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좀 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르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차별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 또는 서비스, 이거에 대한 공정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건지, 제품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외주를 주더라도 어디까지 관여할 건지, 그거에 대한 부분들 나타내 주시면 되는데, 설명드렸다시피 사실 기술성보다는 조금 더 사업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준비해 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비 창업 패키지의 경우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다 라는 부분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예비 창업 패키지가 사실은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가 창업을 처음 하는 그 기준에 대해 시작점에 있는 이 지원 사업으로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엄청 많이 신청하실 텐데 사실 떨어지는 기업도 많습니다. 요런 부분들 잘 신경 써서 해주시면 그래도 사업이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요거 꼭 유의하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물건을 판매하고 수익을 얻을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기술성보다는 사업성 더 강조해달라 라는 부분들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리서치 헬퍼 박 대표였습니다.